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덴탈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원장님 미용실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시하시네요.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새해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네. 심리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좀 보수적인 분들은 때에 맞춰서 또 해야죠. 네. 목욕제게 하시고 머리도 정갈이 하시고 새해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새해에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네. 치과 치료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보는 이런 것들 그런 걸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좀 투철하세요. 의그 전문가 아니랄까봐. 투철하세요. 네, 직업병이셔요. 자, 오늘 그 여광재 원장님과 나눌 주제는요.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의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현주소. 제가 이 현주소를 알고 있어요. 해리아 이제 그 질러 노래방 옆에 프레시 스마일 덴탈 현주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임플란트가 예전에 이건 뭐지 신기하게 들렸을 때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는 임플란트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일단은 뭐 무조건 반영구치를 네. 심는 거다. 네. 이 정도의 개념은 다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우선은. 그러나 네. 거기에 대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명기 씨가 얘기한 대로 네. 좀 어려워요. 네. 디지털의 내비게이션까지. 그렇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 디지털 임플란트하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방식인 아날로그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지요. 네, 치과 치료를 제가 일반적인 어떤 다른 거에 비유할 때에 집을 짓는 거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시술이 되어야만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치아가 식립되어야 되는 각도, 네. 각도. 깊이, 음흠. 또 임플란트의 두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디시전이 내려져서 네. 실제 환자의 치아에 해당되는 부분에 심어졌을 때 환자의 뼈에 심어졌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어도요. 네.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이 사용할 수 있는 연도수가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집도 오래 가는 100년이 가는 집이 있는 수가 반면에 맞아요, 맞아요. 또 삼풍백화점처럼 조기에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삼풍이나 와우 아파트. 아니 비교적 이게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에서 지은 집들은 진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백 년이 흘러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쌩쌩한 걸까요? 아무래도 초기에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요. 아하. 기초가 튼튼해지고. 네, 그 설계대로 중간에 재료를 아끼지 않고 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었을 경우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아까 지금 비교해 주실 때 설명해 주시면서 임플란트 어차피 우리 잇몸에다가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를 심는 건데 제대로 규격대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심어지는 거하고 네, 그럼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상태로 심어진 거하고는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네. 임플란트가 쉬운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위치에 대부분 심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위치라는 거는 어금니, 몰라에 해당되는 부위. 여기가 갈 수가 어려운 없죠, 이유가 몰라서. 일단은 네. 우리가 치익이 있어요. 요 예. 뺨 근육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 보면서 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때로는 두 번째 어금니에는 임플란트를 안 심어도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심어야 되고요. 어려워서 아하. 안 심어도 어렵기 된다고. 때문에 또 중간에
어려운 조직들 또는 아. 위험한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심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랬군요. 그런- 아,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면 2016년에 네. 2년 넘었네요. 이제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처음 달라스의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소개하셨잖아요. 네. 예, 처음에는 이 프레시 스마일 치과에서만 시술을 하다가 지금은 뭐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 시술을 다 하시기에 이렇게 확산이 됐단 네. 말이죠.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처음에는 제가 이 시술법을 일반 환자분한테 시술하고 네. 또 광고를 하고 그럴 때에 많은 주변의 치과 의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95%의 환자들은 이 시술법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네. 우려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뭘 근거로 그런 우려를 그때에는 네. 예, 환자분이 오시면은 치아를 그냥 발치를 하고 네. 이제 임플란트는 3개월 후에 오세요. 네, 아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뭐. 3개월은 또 다행이게요. 네. 6개월 후에 오세요. 아무는 정도에 따라서. 예, 네. 저절로 아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렇죠. 잇몸을 열고 네. 다시 거기에다가 절개를 많이 한 다음에 네. 뼈 부족한 뼈를 넣으면서 임플란트를 뼈이식. 같이 심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 환자 치아를 발치를 하면서 뼈 이식을 같이 하면은 네. 나중에 3개월 후에 오시면은 임플란트를 절개를 하지 않고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용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였죠. 예. 패러다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막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이제 입증이 된 셈이네요. 네. 그때 이후로 환자분들도 입소문을 타고 그렇죠. 나는 전에 임플란트 시술 받았는데 많이 부어야 되는데 내 친구는 안 붓는단 말이에요. 네. 임플란트 시술한 거 맞아? 땅콩에 교회 갔더니 붓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그렇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다른 그래요. 치과 의사분들도 지금은 이제 이제 동조하게 많이 되신 거네요. 그 이해하고. 방향으로 가시고 있으세요. 뿌듯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선구자라고 닉네임이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일송정 푸른 솔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과 네. 디지털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시술을 할 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대부분 잇몸을 열고 결정을 했어요. 네, 어떤 네, 사이즈의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다 네.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하. 그런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시술을 하기 전에 가상으로 수술을 다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정확한 게 중요한 게 네. 치아의 사이즈는 앞에 뒤에 길이로만 따지면 한 10mm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cm 정도 네, 그렇습니다. 또는 그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를 네네. 최소화시키는 예. 거군요. 그런데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예. 실수할 확률은요? 몇 다시 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오차 범위를 예. 아주 최소화시키잖아요. 예. 이 그 디지털 예. 임플란트가. 근데 이 기계가 예. 시술을 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네. 오차 범위는 뭐 0. 몇 미리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오차가. 아주 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정도. 네, 이야. 그렇습니다. 느낌에 네. 그러네요. 그죠?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일 경우에 네. 1mm, 2mm 오차는 금방 나요. 와. 그렇다면 그거는 간격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1mm, 2mm 오차는 이제 10mm라고 하면 10%, 20%, 그러니까요. 또는 엄청난 거예요. 3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허. 그런데 머리카락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오차 네, 범위가. 미세한 건 거죠. 그만큼 정교하고 네. 또 그거를 미리 스터디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이 그 아날로그 그 방식을 따르다 보면은 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이 떨어졌을 때는 이거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네. 시각과 또는 경험에 의해서 그럼요. 그 계산을 해야 되고 눈으로 측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저걸 생길 수가 있는데 저도 한참 전에 일단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상당히 힘을 주고 하시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 스크류처럼 이렇게 뭐 돌려서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네.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그럼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손에 대한 악력이 좀 세실 것 같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훈련된. 네. 기구의 도움을 받으면은 네. 그렇게 힘보다는 기술이 더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요. 받아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때는 힘으로 이렇게 안착시켰던 느낌인데 아하.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네. 사람 몸으로 하기보다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서 딱 이렇게 안착시키는 네. 그런 것이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요, 우리 원장님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마일드하고 항상 스마일, 미스터 스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뼈가 좋은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냐? 는 이런 네.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임플란트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잇몸에 뭔가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충분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뼈가 충분하신 분은 바로 디지털로 가고요. 그것도 복이죠. 예. 네. 또 뼈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임플란트나 미리 뼈 이식을 하고 좀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얼마나 거죠. 기다려야 되나요? 한 3개월 정도. 아하. 그러니까 아까는 발치에서 그것이 아무는 관계하고 이건 좀 네. 다른 성질의 것이죠. 네. 근본적으로 인공치아가 들어가서 버틸 수 없는 상태라면 네. 들어갈 수 있는 그 조정 기간이 한 3개월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식해서 자리 잡는 데까지. 네. 그건 좀 차이점이네요. 예, 기존 아날로그 임플란트에서는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네. 3개월 기다렸다가 또 열어요. 네. 또 다시 열어야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6개월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정교하고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절개를 안 하니까. 네. 일단은 붓는다. 어허. 붓는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붓는 게 나타나요. 뭘까요? 네네. 붓는 거는 염증 증상이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네네. 염증은 트라우마, 뭔가 이렇게 찢거나 때리거나 그 그러겠죠. 트라우마에 의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병균에 의해서 나타나요. 뭐 출혈이 있었을 때 뭔가 아하. 감염이 된다든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을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많이 붓고 또 많이 아픕니다. 그 위험은 아, 노출되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개를 하고 찢고 아프면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처방전을 써가지고 약을 꼭 먹으라고 한 게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항생제 같은 것도 일부 포함돼 있었겠죠. 네. 안정을 해서 다른데 감염이 안 돼야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 잇몸에 그 뼈가 없으신 분들은 이식을 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한국에 이하러 갔다 올게. 그럼 일주일 만에 벌써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그분들이 다 뼈가 있어가지고 당장에 심으신 분들인가요? 그거는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 이런 거를 동시에 다 병-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군요. 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집으로 얘기하면은 네. 기초공사가 다 굳기 전에 위에 건물을 올리고 네. 이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신공법으로. 근데 예. 보다 안전한 것은 3개월 정착 기간을 둔 것이 더 견고하겠군요. 그렇겠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됐네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해가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잠깐 오죠, 노래 뭐. 하나 듣고 나머지 질문을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러브홀릭스가 부릅니다. 버터플라이 감상하고 돌아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 나와주셨거든요. 원장님이 그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 그 기계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 그 공대 출신이셨던 게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전공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공학적인 개념이 네. 들어갈 수 있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꼼꼼하신 성격일 것 같아요. 하하하. 1 더하기 1은 2. 딱 나와줘야 되는. 또 원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임플란트 할 때요. 일반 아날로그 임플란트하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차이점에 있어서 이 엑스레이 부분에는 또 차이를 미칠지 아닐지 다 똑같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 엑스레이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디지털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1차원 엑스레이 또는 2차원 엑스레이 뭐 이제 평면적인 엑스레이 이런 것들만 보고 네. 내가 이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시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네네. 또 저희들 다 보면은 이제 찍고 이렇게 보여줄 네. 때 평면적인 게 있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맞는 각도로 가고 있는 건지 네. 아하. 중간에 핀을 넣어서 찍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절개를 하고 네. 구멍을 하나 뚫은 다음에 네. 초기에 만들어진 그 구멍이 제대로 된 구멍인지 핀을 하나 넣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요. 아,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도가 맞는 아.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각도가 가고 있는 건지. 아하. 아, 네. 왜냐하면은 치아가 위쪽에 배열한 모습하고 실제 밑에 배열한 모습하고 좀 틀려요. 네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스페이스가 작아져요. 아, 밑으로 밑으로 갈수록. 갈수록요? 같이 모인다고 보시면 되고 위쪽이 옹기종기? 위쪽은 좀 더 넓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중을 받는 건 밑에 걸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예. 음. 그 때문에 3D 엑스레이, 네. 3차원 엑스레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요. 네. 3차원 엑스레이는 밖의 모습도 보여주고 안에도 보여줘요. 아, 네. 안에 것까지. 네네. 아, 우리가 겉만 보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속을 그렇습니다. 들여다본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륨 렌더링이라고 해요. 네. 네네. 이 3차원 엑스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2차원 엑스레이를 한 몇백 장을 찍어요. 어허. 그거를 연결을 해서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드는 게 아하. 3차원 엑스레이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아. 좀 입체감이 분명히 있게끔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업 또한 이렇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꺼려하셨었던 거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3차원 엑스레이 머신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겠죠. 그 왜냐면 얘기 질문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기계라면 네. 비쌀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었겠고.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종합적인 자료들이 다 나온다 손치더라도 네, 네. 결국은 의사 선생님 손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뭐 기계의 힘을 좀 빌리기도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가 와서 시술하냐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보기만 하고 플랜만 하고 사람 손으로 하기면 역시 동일한 오차. 또는 그러니까요. 조금 적은 오차를 만들어내는 정도이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의문이 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결국 사람 손으로 하다 보면 네. 불확실할 텐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뭐죠? 아, 그게 중요하네요. 네, 치아의 배열, 밖에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네. 치아가 어떻게 배열돼 있느냐, 요 데이터를 또 하나 얻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입 안을 3차원 스캐너로, 네. 2차원 스캐너 보면 이렇게 종이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만들지요. 예.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3차원 스캐너가 있어요. 어머나. 차원. 사람의 치아의 모델을 그대로 만들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치아의 모양새까지도 제공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풀리네. 그런데 3D 엑스레이하고 네. 그렇게 스캐너한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뭐냐면은 뭐예요? 치아예요. 네? 치아. 치아. 네. 말 그대로. 네, 치아는 치아가 거짓말을 안 하나요? 네, 치아가 3차원 엑스레이도 찍히고 예. 또 3D 스캐너에도 찍히고 어머나. 아,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한 다음에요. 예. 우리가 처음 설계한 임플란트의 높이, 각도
또 깊이, 두께 요 정보를 가진 네. 서지컬 가이드 또는 수술용 보조 장치 네. 요런 걸 하나 만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심어지는 그 이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고 이야. 정교한 정보 자료들이 싸움이요? 만들어지는 예. 거군요. 진짜 정보 싸움인 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드릴을 똑같이 쓰는데 네. 네. 그 드릴이 3차원 엑스레이하고 3차원 스캐너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서지컬 가이드. 네.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임플란트가 들어갈 구멍. 예. 네. 그 구멍이 드릴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대고 있으면은 그 드릴이 쭉 들어가다가 예, 그때 앵글을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어머나. 네네. 그다음에 깊이는 일정한 깊이가 딱 되면은 멈춥니다. 멈추게 돼 있고. 어머나.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손으로 하는데 그게 정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많은 그 이빨 하나를 심는데도 예. 정말 정교한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네. 정교하게 이빨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게요.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직선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삐뚤빼뚤. 삐뚤빼뚤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거기에 자를 대고 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려져요. 아, 그 원리군요. 서지컬 가이드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야. 야. 왜 제가 그 깜짝 이렇게 소름이 끼친 건 뭐냐면요. 우리 왜 정말 대박집 그런 그 레스토랑 같은 데 찾아가서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몰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 주시는 걸 보면요. 진짜 정말 우리 원장님은 존경스러워요. 아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여러 면에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런 경험을 또 많이 축적해야지.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 손을 거치는 건 분명히 거치는 거니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경험도 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경험이 중요하고요. 네. 일반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고요. 네네. 또 일반 수술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겠죠. 경험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 노시지도 않고 맨날 경험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좀 쉬셔야 되는데.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임플란트의 각도, 깊이 이런 게 네. 수술 전에 미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네. 여러 사람이 수술한 그 데이터를 있어요. 오.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예.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한 그 빅데이터가 있어요. 어머.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오류를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어떤 때에 임플란트가 가장 오래 가더라. 네. 그렇겠죠.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많아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처음에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요, 이거 영구적으로 사용한데,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네, 제가 임플란트가 영구적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니요. 임플란트는 제2의 자연치라고 생각하세요. 아. 관리만 잘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지만. 네. 아, 관리가 안 되면은 임플란트 위에 있는 구조물은 안 썩는데 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죠. 임플란트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죠. 저희도 자연치도 빠지니까요. 네, 그 부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눴을 그럼요. 때 예, 그 얘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아유, 들었었는데 속이 후련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거의 모든 분들에 적합한데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절개가 최소화되고 네. 임플란트가 들어갈 구멍만 뻥 뚫는 다음에 임플란트를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출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원장님의 광팬이 됐냐면요. 이 주사바늘 들어가는 것도 감지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미리부터 통증을 제거하고. 왜냐하면 원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얘는 겁쟁이로구나 한파를 하신 거죠. 맞습니까? 척하면 아셨네. 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긴 애는 정말 겁쟁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다 보면 AI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렇죠. 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이쪽 치과 부분에 있어서 AI의 기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럼요.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네, 최소한으로 만드는 그런 빅데이터들이 모여서 결국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네, 그 차이점을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닦고 집어 말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에게 접합하다. 그렇지만 특히 이런 특히 다이어비틱 오. 오케이. 이런 거 고혈압 이런 게 고혈압이라든지 있으신 분들 막 어. 합병증이 네. 우려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째면 많이 째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위험도도 높아지고 힐링되는데 오래 걸리세요. 네, 네, 네. 네.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이상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 구멍만 뽕 뚫고 그러겠네요. 임플란트가 빨리 들어가면 할 수 있게끔. 네. 이빨 하나 뺀 정도 그 정도의 통증과 회복 기관이면 회복이 됩니다. 아. 야. 그런 분들 하기에 그러겠어요. 더욱더 적합합니다. 물론 아, 뭐 제가 볼 때도 그렇죠. 만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잇몸이 받쳐줄 수 있는 그게 되느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으로 봤을 때는 옛날 방식보다는 시간도 절약하고 음흠. 통증도 절약하고 그렇죠. 비용은 비슷하고 네. 뭐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것 같으네요. 오래 쓰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이 그 한국에서 보면은요, 이 임플란트 값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싸지는데 너무 싸다고 그거에 현혹되면 이게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어요. 네, 좋은 경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모로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 우리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네, 임플란트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어이구, 내 뼈에다 어떻게 구멍 뚫어. 연기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치아 하나 정도 뽑는 정도면은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항상 골든 타임이 있어요. 아. 제때 시술하시면은 더 고생 안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항상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음흠. 너무 늦지 않게 시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아라의 시작 함께 감상하고 돌아올게요.